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그리고 남녀 혼성 페어 대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오유진 선수가 저희가 여자 개인전 1회전에서 아쉽게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역토너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실수 없이 두면 됩니다. 네, 이 방식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방식인데요. 이렇게 패자 부활로 올라가서 또 우승을 차지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오유진 선수가 반드시 올라가서 우승을 거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보내드리게 될 대국,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박정환 선수의 대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대회 개요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14일과 15일은 남녀 페어와 개인전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금은 남자 개인전이 우승 상금 15,000달러로 한화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여자 개인전은 12,000달러로 한화 약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남녀 단체전에서 일단 워낙 기분 좋게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남자 개인, 여자 개인 그리고 페어 다들 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읽기 워낙 이제 짧은 시간의 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선수들이 실수를 좀 줄이느냐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예선전은 3인 역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결선은 A조와 B조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한 선수가 있죠. 예, 크로스 방식으로 A조의 1위와 B조의 2위가 대결을 하는 크로스 방식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최종국은 결승전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가 참가를 해서요. 이번 개인전은 박정환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각각 남녀 개인전에 참가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가 페어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신진서, 최정 이 둘의 페어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항상 지금까지는 박정환, 최정의 페어를 저희가 많이 봤었거든요.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의 모습도 보고 싶은데 중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혼성 페어는 아직 중계 대국이 결정이 되질 않아서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또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시바노, 무스우라, 후시사와 리나, 뉴에이코 선수까지 99년생 선수가 3명, 그리고 후시사와 리나 선수는 이제 일본의 실질적 1인자인데 98년생입니다. 굉장히 신진 기사로만 구성을 해서 나왔고요. 중국의 경우는 커제, 탕웨이싱, 루민취안, 위즈잉 선수인데 일단 남녀 1위인 커제 선수와 위즈잉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도 전해드렸다시피 탕웨이싱 선수와 루민취안 선수가 이 호흡이 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성 페어조로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물론 뭐 어떻게 대진이 결과가 맞붙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정환, 커제 남자 개인에서 네. 결국은 만날 선수들이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중화 타이페이 왕유현진, 천수유한, 헤이자자, 양쯔쉔까지 대만 선수들은 중화 타이페이에서 가장 센 선수들로 구성해서 나왔고요. 그 외에 미주팀과 유럽팀 6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드릴 바둑 박정환 선수의 대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남자 개인전 1회전에서 일리아 슈크신 초단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네, 일리아 슈크신 초단 90년생이고요. 네, 입단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일리아 슈크신 약간 어디서 좀 어떤 선수와 좀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리아 슈크시나라고 하면 조금 더 비슷한 이름이 생각이 나실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아예 정보가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럽 팀으로서 세계대회 시드를 받아서 나온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하고도 처음 맞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5년에 맞붙었던 적도 있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단체전에서 둔 적이 있습니다. 네, 2015년도 몽백컵대 본선 64강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네. 이 대국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고요. 2016년도 출란배 24강에 역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리아
스페탈리아 슈신 선수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 이런 힌트를 드렸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여자 프로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스페틀리나 슈시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친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바둑에 재능이 많다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 사실 뭐 한국이나 뭐 중국, 일본에 와서 입단할 실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바둑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이제 프로 입단시켜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 무대에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두기 때문에 점점 더 실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러시아 출신의 스페틀리나 슈시나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입단을 한 후에 이제 돌아가서 본국에서 이제 바둑을 유럽에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누나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 예, 그동안 예, 이렇게 독학으로 연마를 한 기력이 어느 정도 될지 예, 박정환 선수와의 대국 함께 지켜보시죠. 제한 시간은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되고요. 1분 고려 시간 10회가 주어집니다. 예, 대부분의 수를 30초로 두어가게 되는데 예, 딱 10번 30초를 넘겨서 1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페틀리나 슈시나 초단이 우리나라에 처음 바둑을 유학 왔을 때 네. 이제 바둑 유학을 결정하지 않고 일단 한국에 한번 와서 분위기를 볼 때 저하고 대국을 했어요. 아, 네, 그랬나요? 제가 프로가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좀 예, 인연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름이 이제 길다 보니 보통 이제 스페타 언니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예, 언니가 그렇게 줄여서 부르면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스페타 언니와 이제 인연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10대였고, 제가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4살, 15살 정도의 예, 스페타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16살 정도, 예, 17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쯤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네, 이제 한국 유학 생활을 이제 그로부터 몇 달 후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그때 당시에 천풍조 사범님이 스페틀리나 슈시나 선수의 이제 후견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한국의 이제 천풍조 사범이 이제 유럽 바둑 쪽을 보급을 좀 많이 신경을 지금도 뭐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프로 입단 대회에 본선에만 이제 올라가도 외국 선수들은 이제 면장을 주는 그런 네. 제도가 생겼었어요. 예. 그래서 예, 스페틀리나 슈신 선수가 예, 프로 입단을 할 수가 있었죠. 최근에는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워낙 이제 뭐 기보 같은 것도 쉽게 많이 이제 접하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또 대국도 뭐 어떻게 보면 강자랑 네. 인공지능이 세잖아요. 예, 강자랑 대국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좀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 대국 그리고 독학만으로도 지금은 강자들이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출란베였었나요? 천여회 구단이 이제 유럽 선수에게 패하면서 그렇죠. 예, 탈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유럽 또는 미주 선수들의 경우 아무래도 이제 층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강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 국가대표 또는 그 대륙을 대표해서 지금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강자들하고는 같은 동료 기사인 저보다도 훨씬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산물이지만 좀 부러운 측면도 네.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일리아 식신 초단 말고 이제 같이 출전한 마테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저 삼성화재배 본선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실력이 좀 세다라고 아. 생각을 해갖고 운 좋게 이긴 했는데 바둑 자체가 꽤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초입기 들어가면서 실수가 나오면서 제가 이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시 만만치가 않군요. 이제는 뭐 이렇게 유럽 선수를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좀 쉬운 대진이라고, 물론 뭐 그래도 쉽다고 봐야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대진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100% 승리를 거둔다고 확신할 네.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네, 일리아 슈신 초단이 양쪽 소목에 두 칸 높은 굳힘까지 일단 알파고 형태네요. 예, 박정환 선수도 절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워낙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좀 약하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저 좌상기 쪽에 이 두 칸 높은 구침은 정말 뭐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침이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를 좀 좋아한다고 봐야죠. 뭐 최정상의 기사들 중에서 실리를 싫어하는 기사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점을 굉장히 좀 즐겨둬요. 왜냐하면 최근에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화점을 잘 안 두거든요. 네. 3-3에 들어와서 실리를 빼앗기는 것을 싫어해서 잘 안 두는데, 그에 반해서 박정환 구단은 별로 뭐 개의치 않아 하고 화점을 두고 상대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경우는 상대가 3-3에 들어오더라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3-3 들어오는 게 싫어서 뭐 소목이나 3-3을 두지는 않아요. 네. 이 좌상 쪽에 흙이 두 칸 높은 굳힘을 해두었는데 사실 이 굳힘은 귀에도 좀 변화의 여지가 많고요. 그렇죠. 네, 다른 쪽으로 좀 상대방이 활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바둑팬 여러분들은 좀 많이 힘겨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저 두 칸 높은 굳힘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 이곳을 이제 날일자로 굳힐 때는 이 옆으로 갖다 붙여서 이제 활용하는 바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흙 쪽에서 이거는 좀 당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딱히 뭐 반발하는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눈목자를 좀 두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눈목자를 둘 때도 인공지능이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여기로 갖다 붙이는 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붙이면은 늘면은 다시 날일자 굳힘했다라고 우기고 또 여기 붙여가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로 젖히면은 막아서 이으면, 사실 뭐 득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좀 활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바둑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유일하게 활용을 못하는 게 이 두 칸 높은 굳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활용을 좀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가 대유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 수는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수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커져도 백이 이 자리 들어오면 이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막으면 붙여서 3-3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살 수가 있고,
여기로 막아도 네. 그냥 이렇게만 둬도 패가 되잖아요. 쉽게 수가 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패가 됐을 경우에는 흙이 부담이 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흙은 이쪽으로 막지도 잘 못해요, 보통은. 네. 활용을 처음에 안 당하려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수법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흙의 생각은 일단 그래도 좌상기 쪽에 이렇게 굳힘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양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온 거고요. 백은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붙여놓고 흙이 여기를 뭐 두 칸 둘지 아니면 이걸 젖히고 두 칸을 둘지 아니면은 여기를 젖히고 넘어가는 정석 선택을 택할지 그냥 붙여놓고서 흙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일리아 슉신 초단은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두어지고 있는 수는 이 수죠. 두 칸 두고 지키고 막고 두 칸을 두던지 뭐 날일자로 걸쳐가던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수는 잘 두어지는 수는 아닌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우상기 쪽을 훅으로 두고 두 칸 벌릴 때 이렇게 다가오는 자세가 굉장히 모양도 키우면서 흙을 압박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 쪽에서 그냥 상변을 둘 때는 사실 거의 없는데요. 네. 예전에는 저런 수를 두면은 이건 무조건 실수예요라고 더 자신 있게 제가 말을 할 텐데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도 좀 둘 수 있나?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져 갖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수들은 다 허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리 있을 수도 있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스페틀리나 슉시나 선수와만 친분이 있었지. 이제 그 선수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내 동생이 초등학교 이제 아직 유치원생 정도인데 그쵸. 단수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약간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8살이 된 거네요. 그 네. 일리아 식신 지금 이제 대구를 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재능이 굉장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확실히 아무래도 뭐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유럽에서 바둑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여건이 쉽지가 않을 텐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독학으로 실력이 빨리 늘었다고 했거든요. 예. 참 대단합니다. 일단 지금 흙의 생각은 좌상기와 상변 쪽 좀 모양 바둑으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백은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작전이나 이런 것을 뭐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무난하게 두고 있습니다. 백의 경우는 백이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치기보다는 보통 흙에 맞춰서 둘 때가 많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뭐 지금 편하게 일단 두고 있고요. 여기서는
호구로 두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기를 이제 늘었다가는 당장 날일자 오는 것은 백도 뭐 씌운다든지 해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벌리고 난 이후에는 또 후수로 지켜야 되거든요. 네. 안 두면 이 날일자 당하면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백은 이 상황에서는 호구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수를 들여서 지키기보다는 한 수로 확실하게 지켜놓는 것이 좋은 상황이네요. 흙이 벌려놓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벌리는 것은 두 칸이 무난한가요? 두 칸으로 둘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세 칸을 둬서 두로 오면 오히려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버리는 식으로 둘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두어지는 거는 두 칸이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그렇게요. 한 칸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독특합니다. 근데 이 진행은 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걸치고 뒀어요. 붙였습니다. 여기 두 칸 두는 수 네, 있잖아요. 원래 있죠. 이거 둘 때 내려서질 않았군요. 밑으로 내려서서 아, 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남겨 놓으라는 건데 여기로 늘어서 지킨 거니까 이게 만약에 흙이 괜찮다면 그 전까지 뒀던 수들이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는 그렇게 돌 순환후기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 백은 바짝 다가갈 수도 있고 뭐 한 칸 정도 덜 갈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은 이 진행은 일단 순환후기를 해봤을 때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 칸은 너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인데요. 네. 백에 다가올 때 중앙 뭐 나가는 형태가 좀 더 괜찮다고 본 건가요? 양날일자 형태를 좀 선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 사실 돌이 이렇게 와서 뭔가 네. 백을 압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어차피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리 같지는 않고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두 칸이면은 나중에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눌려가는 게 실렸다? 네. 일단 뭐 별로 좋은 수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까지만 해두고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손을 뺐습니다. 좌쪽에 날일자 걸침. 백도 협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백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협공을 하는 것도 일단 모양을 잡아가면서 흙을 압박하는 협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뭐 여기나 이런 데로 받아주더라도 흙이 하변 쪽 올 때 백도 벌리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좌상기 흙 모양을 견제를 하는 쪽으로 돌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선택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작전 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상대 모양이 너무 그냥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서로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실수할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진짜 어딜 둬도 그 수가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한 선수는 입구자를 택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변에 오면은 벌려서 이거는 뭐 만족이다. 그리고 흙이 이제 모양을 키우려고 좌변 쪽 어딘가 오면은 그때 하변 가면은 그냥 협공했을 때 흙이 멀리 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네요. 흑 입장에서도 백돌이 좌변으로 오는 것은 별로 이렇게 내키는 진행은 아니거든요. 네. 양날개를 펼치면서 흑이 좌변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네, 역시 선택은 좌변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모양을 크게 가져가려는 듯한 그런 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한 줄 높게 가면서 좌상 쪽에서 큰 모양을 형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박정환이라는 이 초인류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리아 슈신 선수가 오늘은 모양을 크게 펼쳐서 공격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뭐 약간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로 돌이 작게 작게 이렇게 나눠지고 네. 그렇게 무난하게 가서는 사실 이길 확률이 너무 적어지니까 모양을 크게 가져가서 정말 뭐 한방 승부로 네. 가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작전은 이런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 한 발 좁혀서 협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뭔가 좌상 쪽의 어떤 접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남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남자 개인전 2회전입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와 유럽 대표 일리아 슈신 선수의 대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협공하는 것도 물론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여기로 맞게 되면은 기존의 그쵸. 돌이 여기에 돌이 조금 애매한 곳에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렇네요. 받으면 반대- 반대로 막으면 반대로 어떨까요? 두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이 부분 들어왔을 때 여기에 집도 확실치 않고 이 돌의 위치도 조금 삼선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은 협공보다는 오히려 좀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협공하는 바둑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나 인공지능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칸 협공 이걸로 제가 이제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은 일단 인공지능의 바둑에서 이 모양은 나오지가 않아요. 네. 나오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순환후기를 해봐서 최근에 그냥 3-3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3-3을 들어가고 밀고 한 칸을 띄웠어요. 근데 백이 그냥 세 칸을 벌린 거예요. 아, 여기를 젖혀 이어요. 누가 좋아 보이세요, 이거?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흑이 잘 된 것 같잖아요. 크게 잘 된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협공이 잘 두지를 않더라고요. 아, 물론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처럼 순환후기로 이걸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잘 안 나와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돌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걸쳤는데 붙이는 수, 예전에는 두면 혼났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뭐 바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두지 말라고 네. 지금까지도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알파고 또 제로 버전일 때는 이걸 둬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수에 대한 평가도 아직
기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결론은 못 내리고 있지만 확실히 많이 좀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 생각은 여기 지키고 두 칸 두면 이렇게 두텁게 지키고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죠. 박정환 선수는 무난하게만 두어놓고 실수 안 하면 윌리안 식신 선수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겠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계산이 너무 정확하고 끝내기 중반 후반 갈수록 힘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그 어느 누구랑 둬도 먼저 무리하는 행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지 가끔 같이 대국을 하거나 뭐 복귀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거나 하다 보면은 제가 배웠던 수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바둑을 풀어나가고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뭐 말하는 인공지능이 하나 있는 듯한. 네. 인공지능의 생각을 이 선수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네. 있군요. 지금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아예 움직여서 나오네요. 진짜 계속해서 무난하게 흘러가면 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최대한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진서 선수랑 예선전에서 만나서 둔 적이 있거든요. 네. GS배 선전에서 둔 적이 있는데 진짜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두는 느낌이더라고요. 거의 어지간한 모든 수가 한 20초 언저리에 그냥 뚜벅뚜벅 딱딱 나오니까 그냥 기계랑 둘 때 기계는 뭐 딱히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선택의 순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수를 보거나 바둑 전체를 바라보는 것도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근데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요. 네. 특히나 박정환 구단 바둑 예전에 한 뭐 몇 년 전 바둑 중계할 때랑 지금 중계할 때 느낌은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흑의 생각은 백이 이곳을 오면은 이 자리를 끊어서 아래로 치면 늘어갔고 원래는 이게 쭉쭉 이렇게 밀고 여기를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여기가 돌이 있으니까 계속 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데를 이렇게 두고 뭐 하변 쪽을 협공. 네, 협공해서 전투를 좀 펼쳐보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밀어가는 돌의 방향 자체는 흑이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모양을 지우고 있고 네. 지금 이런 데 들어가면은 흑이 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백이 흑을 공격하기 때문에 엄청난 악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변 쪽을 공격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리아 슈크신 선수의 전략이 오늘 일단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하는 전략으로서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방 승부를 보자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근데 거의 모든 선수가 좀 박정환, 신진서 이런 선수들이랑 두면은 커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 많이 나오는 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걸로 거의 뭐 50수까지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 왠지 가면 갈수록 끝내기 부분 가면은 당할 것 그렇죠. 같기 때문에 네. 작전을 세울 때 무조건 뭐 대마 싸움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울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나왔던 포석대로 두면 사실 거기서 더 진화된 형태를 두더라도 이 잘 두는 기사가 더 많이 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똑같은 수대로 주르륵 흘러가면 왠지 그 숫자만큼 기회를 좀 뺏긴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네. 강자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지금은 머리를 무조건 내밀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변을 지금 둔다던가 손을 빼서. 하변 두는 것도 워낙 좋은 자리라서 네. 하변 두고 여기 둘 때 또 날일자 정도로 공격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박정환 선수라면은 작전 자체를 아무래도 좀 이 모양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조금 전의 형태는 좌변, 좌중앙 봉쇄당하면서 좌상 쪽의 모양이 너무 크군요. 네. 물론 하변 쪽을 두더라도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는 네. 흙의 모양이 너무 커지는 것보다는 견제하기 쉽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내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흙은 뭐 일단 한번 밀었기 때문에 일단은 젖혀놓고 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네. 이것까지 밀지 안 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여기로 둘 수도 있고 씌울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두는 거는 씌우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죠. 예. 한국이 예전부터 유독 다른 무슨 뭐 바둑 세계 대회보다도 이 마인드 스포츠 대회라는 명칭이 들어간 시합에서 굉장히 참 강해요.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거뒀거든요. 네. 이 한국 선수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이 더 잘 되나 봐요. 네. 2인 3인으로 하는 이제 거의 단체전으로 진행, 물론 뭐 개인전도 있지만 네.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네. 거뒀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했을 때도 그랬고요. 네. 일단 단체전 쪽으로 가면 확실히 잘 뭉쳐서 힘을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모두 다 금메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아무래도 개인전이 더 메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중계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남자 단체나 여자 단체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은 각자 2시간씩 쓸 수 있는 거는 그 세계 대회랑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방식은 물론 뭐 TV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있긴 하지만 속기전보다는 그래도 각자 시간이 있는 거를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한 시간 2시간이라는 시간과 이 30초 초읽기로만 진행되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있으면은 확실히 선수들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더 좋아지죠. 네.
뒷공보다는 밀지 않고 어깨를 짚는 쪽을 택했네요. 백은 지금 뭐 몇 가지 작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하변 쪽이 혹시라도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서 살자고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백도 아예 들어가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손을 뺄 수도 있고, 하변을 둔다고 해도 굳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 자체를 좀 버리면서 오히려 이 두 점을 좀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리는 것은 제일 안 둘 것 같고, 네. 좌변을 들어가든지 하변 쪽을 이 한 점을 버리면서 두는 거, 그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는 일단 뭐 쭉 눌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한 점을 버리긴 했지만 반대쪽 흙 두 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살리는 쪽은 위로 꾹 눌려서 별로 좋지가 않고 이렇게 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 우하 쪽에 있는 흙 두 점을 압박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수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점 버리면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살리게 되다 보면은 흙이 2, 3, 3을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집을 네.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백이 지금 흙돌 이 두 점을 공격하다 보면은 흙이 이곳 들어올 시간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흙에게 집을 내줬지만 우하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 이제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러시아 출신의 기사인데요. 바둑이 처음 보급된 것은 이제 작자는 미상이라고 하는데 1900년대 초에 이 바둑을 러시아어로 설명해 놓은 그런 1914년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 전에 네. 자료가 있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바둑의 규칙이래요.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네.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쉽게도 이제 1960년대 초반까지는 바둑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들어서서 이 러시아의 학술원 회원과 모스크바의 이제 수학자 몇 명이 이제 어떤 간행물들을 이제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바둑 클럽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유럽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2번 정도 이제 대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네. 따라가서 뭐 지도기도 두고 뭐 심판도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의 대회하고는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마추어들이 순수하게 좀 많이 즐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고, 바둑 승부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둔다든지 네. 뭐 여러 뭐 릴레이 바둑이나 단체전, 그리고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저는 직접 참여해보지 않았는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바둑을 이제 뭐 두다가 뭐 무슨 종이를 뽑아서 예를 들어 저기까지 달리기를 하고 와서 한 수를 둔다든지 아, 페널티를 벌칙을 네, 주는 거군요. 뭐 그런 게 네, 있다고 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네. 뭐 맥주 대회인가, 이거는 맥주를 뭐 몇 병 이상 마시면은 뭐 집을, 그러니까 몇 집 더 주고. 네, 몇 집 더 주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바둑 뭐 룰은 아니지만 뭐 즐기기에는 상당히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충분히 이 바둑 축제로 다른 것과 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이나 뭐 중국, 일본도 물론 뭐 시합도 좋지만 아마추어 축제 같은 거에서는 그런 것도 뭐 온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의 경우는
이 바둑 협회 자체는 91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또 일본이 60년대부터 이 바둑 보급 세계화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일본이 바둑을 보급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바둑을 뜻하는 이제 고라는 명칭으로 이 바둑을 명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이 한국에서 좀 보급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이제 있는 바둑 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LG 쪽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대회, 되게 오래된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그러니까 고라는 표기를 아예 쓰질 않고 바둑이라고 딱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네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네. 무조건 외국에 나가면 네. 무조건 고라는 단어로 예,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독일이 바둑 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협회 구성원도 많고 이제 그런 정도의 나라들에서 이제 고와 바둑을 좀 병행해서 쓰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고를 좀 쓰고 있는 나라가 그렇죠. 많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독일에는 또 한국의 윤영선 프로가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정착해서 이제 바둑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쪽 그런 용어들을 더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이제 묘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흔히 말하는 좀 응수타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어달라는 이유는? 거예요. 네. 주면은 당장은 안 두지만 이런데 이제 돌이 왔어요. 오면은 여기를 나중에 딱 늘어요. 차단을 하면 밀고 올라가서 이거는 뭐 반대로 잡히잖아요. 흙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흙이 여길 이어주면 여기를 둬서 살리는 것과 이런데 이제 차단을 같이 엿볼 수도 있고 네. 돌 자체도 굉장히 두터운 곳에 와 있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흙이 이제 그게 싫어서 뒤로 이제 물러난다면은 나중에 돌들이 온 다음에 이런 데를 막아서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수는 이것만 이게 뭐 흙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잡는 거는 사실 별로 겁이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지켜놓은 이후에 다시 막으면 되니까. 네, 흙이 여기까지 끊어서 혹시라도 싸움이 이게 조금 유일하게 네. 어렵네요. 네, 좀 무슨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일단은 가장 강하게 뒀어요. 지금 러시아 최고의 기재라고 하는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붙여서 강하게 두어갑니다. 사실 일리아 슈크신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는 바라던 바죠. 그렇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최고로 그냥 어렵고 전투적인 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야 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박정환 구단은 혹시라도 한 번 삐끗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은 어지간하면 피해야 됩니다. 네,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2016년 출란배 24강에서도 김지석 구단과 대결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상당히 과감한 포석을 구사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번에도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역시 나라가 커서 그런지 바둑 인구가 지금 저희 생각에는 유럽 내에서 아주 많이 뭐 보급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바둑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네, 러시아를 제외하고 예전에 독일 얘기를 들었을 때 독일이 뭐 다른 나라들 인근 다른 나라들 중에서 제일 많은데 그게 뭐 한 10,000명 정도 아니 그게 이제 한 10만 명 정도다 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러시아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게 10,000명이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바둑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네요. 뭐 대단합니다. 바둑 인구를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생각보다 뭐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이제 의외로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바둑 대회들이 지역 대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요. 한글을 기념하는 바둑대회도 있대요. 재밌죠? 전혀 몰랐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미국, 유럽 쪽 국가들이 바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둑계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오늘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바둑 인구 10만 명은 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예. 이야기라서 그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인용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예전에 유럽 최강자인데 한국 사람인 이혁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제가 지금 인용한 자료는 그 이혁이라는 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일리아 슈크신 선수 이전에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단한 이제 일리아 슈크신 선수의 누나인 이제 스베틀리나 슈크시나 선수가 있지만 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단했던 이제 디너 스타인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두 선수 쪽이 이제 러시아 바둑은 이제 평정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바로 전이 이제 이혁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혁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많은 대회, 유럽 선수권 대회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아마추어 대회들을 이제 다 우승을 했었죠. 예, 계속 현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마 기고를 해준 칼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정확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유럽 갔을 때도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만약에 그렇다면 꽤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실제로 러시아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스베틀리나 슈크시나 초단이 한국에 바둑 유학을 올 때도 많이 도움을 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이제 다시 바둑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나와서 끊어서 약간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백도 뭐 흑도 철벽은 아니잖아요. 뭐 여기나 뭐 이곳에 이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불리해 보이진 않아요. 뭐 전투 자체가 백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만 그래도 일단 일리아 슈크신 선수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싸움을 만드는 데는 작전적으로는 좀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흑의 두 칸 뛰어나온 간격 뭐 붙여가는 그런 쪽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좌중앙 쪽을 계속 두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는 뭐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하나 늘고 있는 거 이거는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해서 안 받으면은 그냥 있거나 여기 늘면은 흑이 곤란해지거든요. 흑은 뚫던지 밑으로 두던지 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둬놓고 난 다음에 붙이느냐 여기로 붙이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변 쪽으로 그러니까 좌중앙 쪽 형태를 좀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큰 자리를 선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득을 보고 시작을 해야죠. 그렇네요. 모양으로만 볼 때는 뭐 아무데나 여길 붙여도 될 것 같고 여길 붙여도 될 것 같고 한데 이곳을 붙이면 의외로 이제 끼워서 백도 그렇게 뭐 좋은 집으로 많이 득을 보긴 했지만 이 대마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더 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쪽을 붙이는 게 쉬울 것 같고 네. 흑이 이럴 때 뭐 이런 데를 붙일 때 그냥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백도 어떻게 보면 아. 챙길 거 다 챙기고 수상전이 지금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변 쪽 싸움 서로 복잡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리나 식신 선수가 원했던 싸움이긴 한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